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5일 마감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죠. 낙폭을 반 정도 줄여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선방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근데 오전에 조정을 좀 주다가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하고 마감합니다. 어마무시한 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상승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굳이 말한다면 오늘 장중에 오후쯤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연장안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폐지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그게 아마 시장에 좋은 이유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나온 재료 중에서 이슈는 그게 유일하게 눈에 띄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죠.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점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 움직였던 종목들, 또 생각지 못한 종목이 생뚱맞게 또 왕창 올리는 종목이 또 몇 가지 있었습니다. 또 그 종목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며칠 전부터 말한 선물 외인 오늘 8,950억 팔았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외인도 선물을 매도하는데 누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을 한번 보죠. 자, 미국 시장 오늘 장중에 해외 시장 보면은 플러스권이었는데요. 우리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돌변하네요. 뭐 이건 물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 별로 영향을 안 줬는데 이게 또 영향을 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은 일단 조정권에 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다른 거 아니고 차트를 봐야겠죠.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 다우부터 보셔야죠. 다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그겁니다. 여기 돌파를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미국처럼 어떤 기술적 분석이 좀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술적 분석이 진짜 먹히질 않아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같은 뭐 유동성이다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우리나라도 유동성이 적을까요? 시장 대비로도 크고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금리도 아직 0.5 정도 있잖아요. 미국은 제로 금리거든요. 양적 완화? 우리는 얼마 안 했지만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런 걸 따지면 유동성으로 본 미국은 왜 더 안 갈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중요한 자리에서 3개월째 싸움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의 미국장의 모습은 호재에서도 돌파가 안 됐고 이제 악재에서 새로운 방향성이 나오는 모습이다. 조지아주 선거에서 상원에 대한 부분, 또 봉쇄에 대한 부분. 지금 미국은 하루에 감염자가 21만 명이고요. 하루 사망자도 한 1,000명대 이상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1,000명인데 어쨌든 매일같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백신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그렇지만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는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이에요. 뭐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역시 올라가서 여기서 추세선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두 개 다 쌍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는 이렇게 딱 걸려있죠. 그래서 쌍대의 모습이 미국 장에는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 쌍대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일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뭐 그냥 다 통과입니다. 월봉이고 뭐고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아예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고 그냥 구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승할 만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막판에도 이따가 수급하는 데서 보여드리겠지만 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1.5% 올리는데 걸린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다.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선물의 모습이 방향을 바꿔줬다는 걸 했다면 신빙성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었던 모습이었다. 상승에 베팅하신 분 입장에서는 환호를 부르셨던 하루가 또 됐겠죠. 근데 기술적 분석을 좀 하거나 미국 시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하신 분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안 맞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따 선물을 말씀드릴 때 보여드리겠지만 외인 선물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봐봤어요. 봤는데
특이한 게 뭐 없었습니다. 그냥 굳이 본다면 외국인들은 누적 매도를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목 보시면요, 저희 삼성전자 오늘 별로 못 올랐었거든요. 막판에 올랐고요.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막판에 제가 아까 15분 정도 사이 주가 확 뛰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삼성전자 올라왔고 SK 하이닉스 그때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뭐 삼성 SDS가 14%를 가네요. 포스코가 4%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고려아연 12%, 하나솔루션 9%, 한국조선해양 6%, 그렇죠? CJ 제당 7%, 미래에셋대우, 포스코 케미칼. 이거 진짜 요 근래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죠? 이게 무슨 두더지 게임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못 올라오게 막 잡고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다른 쪽에 튀어 올라오는 뭐 그런 느낌? 금호석유 오늘 또 7% 땡기죠. CJ 대한통운이 갑자기 5%를 날라버렸습니다. 현대가 4%. 다른 것들은 또 오히려 못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주가를 좋은 표현을 본다면은 순환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이거는 누군가가 누르는 사람이 있는 누군가는 누르고 있는데 그 누르는 걸 피해서 종목들을 올리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올라오기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외국인 500만 주 팔았고요. 기관이 200만 주 팔았어요. 240만 주. 그래서 두 개 760만 주 팔았는데 개인 혼자서 750만 주 받아줍니다. 어저께 800만 주 받았죠. 계속 개인이 받아서 주가를 지금 받쳐주고 있고 시장 올리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은 정말 지금 시장이 정말 맞는 것인가? 개인들이 완벽하게 시장을 이제 리드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수급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개인이요 오늘 1조 3천억을 샀었어요. 근데 지수 땡기면서 약간 물량을 던지더라고요. 거래소란 보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1조 3천억 정도 샀다가 지수 올라오니까 던지더라고요. 좀 시장이 부담스럽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외인과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약 4천억 정도 매도였는데 2천억 정도를 개인한테 다시 매수를 해준 거고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다음 오늘 제일 핵심은 이거죠. 선물 8,950억 매도. 비차익이야 뭐 프로그램 계속 나가는 상황이고요. 8,950억이 나갔는데요. 주가는 올라섰어요.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장은 이 외인 선물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급적으로 보시면 여기 외인은요 그냥 그대로 유지입니다. 거기에 주가가 움직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잠깐 이렇게 외인이 제가 직접 봤는데요. 한 300억 정도 매수를 딱 합니다. 그 타임부터 그냥 주가가 확 달렸어요. 그리고 외인은 거기다부터 계속 버립니다. 그러나 산 사람이 없어요. 거의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냥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수급적 구조상으로 외인 300억 정도 샀고 다시 매도로 갔는데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매수 주체가 여기 지금 잠깐 있었습니다. 요거 한 200억 정도 개인. 그리고 없습니다. 땡. 근데 얘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계가 그냥 자동적으로 막 땡기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뭐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누가 매매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급 구조상으로 요 근래의 공통점이 그겁니다. 수급이 누군지 없는데 그냥 올라갑니다. 수급이 누군지 없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수급 가지고 얘는 팔았다, 얘는 샀다 이렇게 얘기하지 중간에서 파동을 만들어주는 수급이 없었습니다. 너무 신기하면서 제가 며칠 동안 그거 구경하면서 이게 도대체 누가 움직이는 거지 하는 정도. 왜냐하면 저는 시장 상황을 보기 때문에 이 한 하루 흐름을 다 보거든요. 그래야지 정말 어떤 것이 맞냐, 그들이 어떻게 다음에 할 거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제 선물 일자별로 보시면 외국인이요 이렇게 팔았어요. 얼마냐면 이게 8천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1조잖아요. 그럼 1조 8천억, 1조 9천억이죠. 그럼 2조 5천억, 거의 2조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산 거. 2조 8천억 정도 팔은 것 같아요. 5일 동안이 그렇습니다. 일단 기간 누계를 한번 볼게요. 5거래일. 그렇죠? 5거래일. 지금 5거래일이니까 12월 말부터 봐야 되겠죠? 12월부터 지금 이틀, 그 다음에 3일, 4일, 5일, 28일부터 보면요. 2조 7,600억 정도 팔았네요. 2조 7,600억 정도 팔았어요. 진짜 엄청 많이 팔은 거죠.
엄청 많이 팔은 겁니다. 작년 3월부터 기준으로 한번 누계를 보면 3월 16일부터거든요. 보면 지금 웨이는 이제 드디어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매도했던 요 자리에서 매수가 시작했던 지수는 요거였어요. 297. 근데 거기보다 지금 거의 다 매도했는데 그 위치까지 왔는데 지수는 지금 405.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 외인이 5일 동안 매도한 게 가짜라면 얘는 뭐 할까요? 환매수를 땡겨서 날릴 거냐? 첫 번째 시나리오. 아니면 이게 진짜냐? 근데 지금 과거의 예를 보면 1조 4천억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하거나 5, 6일 동안 매도한 경우 있어도 이렇게 2조 5천억 이상을 스트레이트로 매도하거나 매수한 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매도는 진실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싸움입니다. 이게 만약 가짜라면 이게 환매수에서 주가를 진짜 폭등으로 끌고 갈 거냐, 그 부분이죠. 아니면 이게 진짜라면 기다리는 무슨 재료가 있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 될 거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인들 매수입니다. 이 매수가 이길 거라면 개미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폭등의 장을 볼 거고요. 만약에 질 거라면 이건 다 토해내야 되는 물량이라는 거죠. 주가 하락을 위한 토해내는 물량. 그러니까 지금 양쪽은 누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해서 막판에 주가를 땡긴 거 봤을 때 일단 개인들이 되게 힘이 센 거다라고 밖에 현재 보이는 상태는 해석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서 보시면 막판 보시면 현물에서도 뭡니까? 거의 다 버렸잖아요. 기관이 막판에 좀 사준 거지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끌어왔던 개미는 벌었고 주도자가 선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없는데 막판에 더 벌어서 주가만 땡겨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현물과 개인의 현물과 외인의 선물 싸움이 된 건데, 그러면 개인의 현물로 선물을 땡기는 상황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지막에 개인이 현물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시장이 뭔가가 맞지가 않는 게 너무 많은 상황인 건 맞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외인이 선물을 환매수한다 그러면 정말 폭발적 상승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최고가에서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과정이다. 특히 요 5거래일을 제외하면요. 5거래일을 제가 3월 10일부터 5거래일 제외하면 1월 요 마지막까지 25일까지 만약에 하면 외국인이 11조 8,500억을 샀잖아요. 선물을. 그렇죠? 누계로 따지면 롤오버가 다 빼고 이제 일단 누적으로요. 근데 이 5거래일을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조가 돼요. 그러면 11조 8천에 9조가 남았다 그러면 몇 프로가 파는 거예요? 5분의 1 정도를 매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약 10개월 동안 끌어올리면서 누적 매수했던 금액, 총 금액이 11조 8천억인데 그 중에 2조 8천억을 5거래일 만에 다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굉장한 요즘 그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래 방향이든 만약에 진짜라면 아래 방향이 큰 거고요. 이게 가짜라면 윗방향이 크겠죠. 환매수가 들어올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은 지금 방향을 설정하기 시작한 건데 그 방향이 상승을 생각하시는 입장에서는 환매수를 두기를 바라셔야 될 것 같고, 하락을 생각한다면 이게 진짜 매도일 확률이 높다.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10개월 동안 누적으로 매수해가지고 올린 게 11조 8천억인데 단 5거래일 만에 2조 8천억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요. 하루 종일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 정말 대단한 장이었다라는 거, 이거는 인정해야 되겠죠. 어떻게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기법 무의미, 수급 무의미, 그렇죠? 외생변수 무의미, 그냥 사기만 해,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 확인이 되겠죠. 근데 정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중에 하나, 상승장에서 이익을 많이 나신 분은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원금만 매매하시든 아니면 이익만 매매하시든, 그렇죠? 분명한 건 내 돈을 일부 지키는 매매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게 현재 제가 산 관점이에요. 만약에 외국인이 쇼커버링으로 들어와 버린다면 그때는 본인 판단해 하셔야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 매도로 가는 거라면, 진땅이라면 고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내 돈 지키는 매매를 조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든 하루가 또 지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지킬 수 있는 걸 뭘 지켜야 되는지, 시장 상황을 뭘 대치해야 되는지, 전달이 잘 됐습니다.